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만의 3D 엔진 만들기라는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스토리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실습편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습편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3D 물체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네, 코딩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끄고요. 네, 나만의 3D 엔진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한번 스토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게임 엔진 나도 만들어 볼 수 있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0년대생인데 2D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MSX로 컴퓨터를 배웠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다음에 XT가 나와서 XT로 흑백 화면으로 이런저런 뭐 너구리라든지, 그 당시에는 이제 오락실에서 많이 했죠. 오락실도 다니다가 한 89년도에, 제가 한 건 89년도보다 나중이었던, 당연히 나중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에서 나오면 국내에 들어오기까지가 오래 걸리기도 했고, 대부분 불법 복제를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블록아웃이라는 3D 테트리스 게임을 이제 하게 됐는데, 여기 완전히 중독돼서 오랫동안 했었어요. 특히나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자주 하던 게임 세팅을 가져온 건데, 3 곱하기 3으로 되게 좀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했고 오랫동안 했고, 이 영상 만들면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해봤는데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재밌게 즐겼고, 그러던 과정에 93년도에 버추얼 파이터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92년도에 한국에서 엄청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유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격투 게임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다가 93년도에 이제 버추얼 파이터라는 3D 게임이 딱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접한 건 93년보다 나중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엄청 신기해가지고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뭐 3D 그래픽이 엄청 발전해서 뭐 거의 실사와 다름없는 수준까지 갔었죠.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폴리곤이라고 하죠. 폴리곤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 그리고 쉐이딩도 뭐 거의 되어 있지 않고, 단일 색상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라이팅 정도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이제 퀄리티인데 엄청 신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네, 그러면서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되면서 나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었고요. 그 이후에 오픈GL로 한번 뭐 3D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만든 거는 화투장에 날아다니는 그런 간단한 데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오픈GL을 쓴다고 해서 뭐 엄청 코드가 짧아지고 간단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오픈GL을 쓰지 않고 한번 그냥 점과 선만으로 한번 3D 게임 엔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한번 그걸 착수를 해봤는데 좀 실패하기도 하고, 실패하다가 이제 최근에 성공을 해서 그 과정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 소가 나왔는데 지금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 모델을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다운받은 거고요. 네, 요건 이제 OBJ라는 포맷인데, 뭐 블렌더라든지 마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3D 물체를 만들고 이 OBJ 포맷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파싱하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구현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환경은 뭐 실습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라즈베리 파이, C++의 SFML이라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원격 SSH와 X11 그래픽 환경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라즈베리 파이와 SSH를 쓴 이유는 어디서든 접속이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보는 성격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끌렸고, X11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선택을 한 거고, C++은 제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들도 C++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SFML은 이제 C++ 자체는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부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저는 최근에 SFML로 하고 있습니다. SFML을 선택을 한 거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려보는데. 네,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이 있는데요. 수학이라고 썼는데 수학적인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레빗 홀에 빠지기 쉬운데, 레빗 홀이라는 게 이제 너무 현학적으로 자꾸 파고들다 보면은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이제 헤매다가 못 나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단어의 유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유래가 됐고요. 특히 위키피디아를 보다 보면 정말 레빗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알고리즘 문제도 제가 푸는데 기하학 문제와 비슷한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구현해 놓고 보면 코드는 굉장히 짧은 이 4번에 있는 이 표현도 알고리즘 기하학 문제와 비슷한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도 너무 많아요. 뒤에 이제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하나 공부하다가 좀 지치는, 그리고 이해를 100% 하는 게 아니라 한 50%좀 이해하다가 나머지가 이해가 안 돼서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원은 이해하기 좀 쉬운데 3차원은 직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투영을 어떻게 하는가, 사바의 사행렬을 왜 쓰는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들긴 했는데 20년도부터 번번이 실패하다가 최근에 간신히 성공을 했어요. 지금 23년이죠. 특히 이제 프로젝션 투영 개념과 동차 좌표기 호모지니어스 코어디네이션이 좀 어려웠는데, 네, 알고 보니 별건 아니었고, 근데 지금 제가 간단한 와이어 프레임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짰다고 해서 뭐 다 한 거냐 하면 당연히 아니고, 초보 수준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초보인 거죠. 그래서 클리핑이라든지 텍스처, 동차 좌표계, 카메라 이동, 쉐이딩, 깊이 버퍼 등등에 대해서 실제로 게임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텐데, 아직은 그냥 단순한 데모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실습형까지는 좀 간단한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를 드리고, 나중에 스피드 코딩에서 제가 좋아하던 3D 테트리스 블랙아웃 게임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도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는 없는데 일부는 조금 더 구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본격적인 3D 게임을 만들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당연히 다 필요할 거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픈젤이나 유니티, 뭐 언리얼 엔진 같은 걸 쓰면 사실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이런 3D 엔진을 만들어야 되냐, 네, 타당한 질문이고 당연히 이거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그냥 호기심이 가장 컸고요. 그 호기심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났으니까 좀 이해도가 올라가긴 했죠. 바퀴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으나 바퀴에 대해 궁금하다면 만들어 볼 수 있다. 네, 보통 뭐 이제 이런 게임 엔진을 만들거나 할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바퀴가 있는데 뭐하러 바퀴를 다시 발명하냐, 그냥 쓰면 되지.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바퀴 자체가 궁금하면 뜯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답변이 가능한데, 제가 이걸 본 이유도 그런 이유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처음에 3D 엔진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이 정육면체 큐브를 그리는 걸 상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자료를 찾아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 눈의 위치가 있고 실제 물체가 있고 그 사이에 스크린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정육면체의 경우에 8개의 점이 있죠. 이 8개의 점을 각각 이렇게 점선을 그려서 눈까지 그려서 여기 투영되는 8개의 점을 투영해보면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작게 나올 거고 가까이 있는 것들은 크게 나오게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차원 화면을 2차원으로 그려보면 여기서 이게 XY라면 눈에서 물체 방향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 Z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눈 또는 카메라가 있고 스크린의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은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큐브를 이렇게 8개 점을 투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점들은 크게, 멀리 있는 점들은 작게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으로 이어주면 이제 실제 정육면체처럼 보이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히 저처럼 독학을 하는 경우에 자료를 찾다 보면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좌표계가 카메라 좌표계가 있고
월드 좌표계가 있고 스크린 좌표계가 있고 물체 좌표계가 있다,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머리가 아프고, 프로스텀, 제트니어, 제트파, 평면 이런 개념이 나오고, 뷰포트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난해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여기서 이 텀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노멀 벡터에 대한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뒷면에 가려져야 되는 부분들을 판별할 때 쓰이게 되는데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회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 아까처럼 정육 매체를 그냥 그리기만 하면 재미가 없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해야 이제 정말 3차원 같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2차원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삼각함수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뭐 삼각함수가 등장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나오고 이 점을 각도에 대해서 돌리는 데 있어서 그래, 각도에 대한 삼각함수가 등장하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네, 원점에 대해서 이제 회전할 때 코신, 신, 고 뭐 이런 게 쓰인다든지, 이제 2차원이기 때문에 원점에 대한 행렬이 한 가지만 있는데, 이게 3D가 되면 X축에 대한 회전, Y축에 대한 회전, Z축에 대한 회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회전을 2차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근데 3차원 회전을 공부하게 되면 갑자기 쿼터니언, 김벌락, 오일러 회전, 동차좌표계, 4x4 행렬, 3x3이 아니고 4x4 행렬, 아핀 변환,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죠. 이런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다가, 그래서 저는 한번 여기서 포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 필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중요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레비돌에 빠져서 다음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핀 변환은 선형 변환 더하기 이동 변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패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면, 회전에 대해서 좀 어려웠고, 투영의 개념이 어려웠고, 사바이사 행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고, 좌표계가 너무 여러 개인데 서로 변환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특히 임의의 2차원 평면에 대해서 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물체와 임의의 평면 간의 투영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잘 이해가 안 갔었고요. 사바이사 행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었죠. 근데 알고 보니 투영은 별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임의의 2차원 평면에 대해서 투영을 한다면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Z는 1이라는 단순한 평면에 대해서 투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동작은 Z좌표는 날려버리고 XY 좌표 각각의 Z의 크기를 나눠주는 것만 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었는데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실제로 구현상에 놓고 보니 별거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사바이사 행렬도 필수가 아니었는데, 위에도 나오지만 그 변환에는 선형 변환과 이동 변환이 나뉘게 돼요. 근데 선형 변환까지는 3x3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동 변환은 3x3 행렬에 대한 곱셈으로 표현이 안 되고 따로 덧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행렬 곱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W라는 이제 컬럼을 추가하면서 4x4가 되는 건데, 어쨌든 3x3으로 하고 이동 시에는 행렬 곱이 아닌 그냥 좌표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전혀 필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동 변환을 포함해서 모든 변환을 4x4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해서 병렬 처리를 향상시키고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간단한 3D 프로그램을 짜는 데는 전혀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동 변환까지 행렬 연산 한 번에 넣기 위한 거였다.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좀 허탈했었고요. 저희 프로그램도 4x4 행렬을 굳이 만들지 않고 3x3 행렬로 진행을 했습니다. 회전에 대해서도 좌표계 연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회전을 설명할 때 항상 원점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위키피디아의 이 화면을 보거나 이 자료를 보더라도
보면 원점이 근처에 있죠.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D 공간에서 어떤 물체를 회전한다는 것은 항상 원점으로 옮겨 놓고 원점에 대해서 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위치로 옮겨 놓는 과정을 필수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나서 좀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좌표계를 물체 좌표계, 월드 좌표계, 카메라 좌표계, 스크린 좌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3차원에 대해서는 그냥 월드 좌표계나 카메라 좌표계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해도 샘플에 대해서 충분했고, 스크린 좌표계는 2차원이니까 이제 따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좌표계도 실제 구현하다 보니 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잘 모를 때 여러 개가 있고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있었고, 또 전문적인 3D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복잡한 3D 게임을 만들 때는 좌표계 간의 변환이라든지 좀 복잡해질 수는 있겠지만, 간단한 샘플에서는 대부분 생략 가능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토리를 좀 들려드렸는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잡한 독학 과정 후 허무한 결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후회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흥미로워하던 3D 그래픽스 관련 이해를 하게 되었고 안목이 상승했다. 근데 이게 향후 커리어에 필요한가는 글쎄, 제가 뭐 비전 쪽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재밌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저와 같이 관련 토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3D 엔진 제작 스토리 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실습편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